안녕하세요. 동락석계 이현숙입니다. 요즘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우리 보통 마음 상태 하면 정서나 감정 상태를 얘기하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날씨가 비가 내리거나 우울하면 같이 감정도 다운되고, 날씨가 맑고 화창하면 감정도 조금 업되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되면 제 감정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한테는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일괄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라고 감정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교육심리학, 발달심리학, 그리고 뇌인지과학 이런 분야다 보니까 저는 이제 뇌와 관련된 책은 새로 나올 때마다 거의 사서 읽는 편이에요. 특히 심리와 뇌가 연결되어 있는 책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책은 마음의 기술입니다. 제목이 마음의 기술 해가지고 좀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이에요. 정말 이거 강추합니다. 자, 강추하는 여러 이유 중에 일단은 챕터가 라이트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하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인데,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깊이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깊이는 있어요. 그런데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그냥 다이렉트로 탁 전달하고 툭 끝내십니다. 그래서 챕터 하나하나 읽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읽으면 그렇구나. 전두엽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내가 편도체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이런 거는 어떤 인지 편향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이구나.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이해가 그냥 탁탁 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쓰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걸 어렵게 설명하느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걸 가볍게 설명해서 읽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느냐, 이게 참 저자의 실력과 매력인데, 매력이 있는 저자입니다. 저자 이름이 안 엘렌 클레르 뱅상트리브라는 두 분이신데, 사실 이 두 분의 저자 책은 제가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 엘렌 클레르 분은요, 신경과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로 프랑스 파리 피티에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뇌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인지행동 치료, CBT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공동 집필을 하셨고요. 뱅상트리브 이번에 같이 공동 저자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 불안 및 기분장애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답니다. 이 두 분이 공저하신 책이에요. 자, 일단 1부가 뇌의 기능인데, 뇌의 기능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설명해서 우리 뇌가 이렇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뇌에 대한 설명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다면, 이분들은 그런 기초 지식을 아주 라이트하고 가볍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전전두피질, 그리고 되뇌 변형계, 기저핵 어떤 일을 하는지 가볍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이성적 사고, 감정적 반응, 정서적 반응, 그 다음에 자동화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자동화 행동이라는 게 습관과 반사작용.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습관적 반사 행위겠죠. 그래서 전전두피질이 학습과 문제 해결에 담당을 하고, 대뇌 변형계는 감정의 뇌, 그리고 기저핵에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뇌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의 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뇌,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느냐? 우리 뇌도 벌써 습관이 되어 있고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학습된 패턴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과 정서, 생각이라기보다는 정서나 감정을 변화시키려면 그 학습된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이런 학습 패턴이니까, 그렇구나 알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건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인 나의 뇌의 학습 패턴 때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하고 스스로가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바꾸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뇌의 어떤 가소성의 역할이라든지 정서에 있어서 뇌가 어떤 영향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뇌는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신경망의 위치를 바꿔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서 반응도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정서 반응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학습된 정서 반응이기 때문에 그 학습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정서 반응 중에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과 하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도덕적 원칙의 힘 넘어서 예를 들면 왜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도식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이 도식이라는 건요, 편도체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상황,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재발하면서 자신을 강하게 투영하게 되고 인지 평양으로 주로 논했던 그런 어떤 하나의 도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안전과 애정에 관련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안전, 안정, 관심, 애정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성인이 되면 애정 관계는 상대방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병적인 질투심을 드러낸다든지 이별에 대한 공포로 뒤섞인 파괴적인 어떤 애정을 갈구한다든지 또는 고통받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피하거나 단절하는 이 도식이 바로 안정과 애정에 관련된 단절 및 거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기, 불안정, 불신 확대, 정서적 결핍, 결함, 수치심, 고립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 5가지의 이 도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스스로 생각해봐요. 아, 나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도식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누구나 조금씩 그런 도식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짙은 색깔의 강도가 있느냐를 스스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식은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이게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과잉 보호하여 무언가를 다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 지나친 사랑이 아이는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무관심하고 소홀해서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자율성이 사라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자신감이 없고 진취적이지 않으며 항상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도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존하거나 무능감을 느끼거나 위험하거나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느끼거나 미발달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는 실패, 나는 쓸모없는 바보야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 불안감의 기본 원천은 어린 시절의 과잉 보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만 더 말씀드리면 손상된 한계. 자, 이거는요, 어린 시절에 절제 없고 상호작용 학습이나 자기 통제가 부족해서 책임감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이기주의나 나르시즘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충동 조절이 어렵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사회적 책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두 번째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하고는 반대겠죠. 두 번째가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운동화 끈 하나까지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거 하나까지 부모가 다 해줘서 아이가 자율성이 없는 상태라면 손상된 한계는 반대입니다. 부모가 아이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해도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아이가 뭔가를 요구를 해도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방치된 상태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성인이 특권 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타인보다 뛰어나.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해도 돼. 자기 통제와 훈육이 부족한 그런 도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인 중심성, 그 다음에 과잉 경계 및 억제 5가지 도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각 도식별로 나타나는 성인기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책 읽으면 다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나 뭔가 문제가 많아. 라고 많이 느끼신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심리책을 읽으면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할 것이냐를 하나하나 뒤에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술이에요. 스킬. 기술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파악하고 변형하고 조절해서 상태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술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청소년하고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이 책을 읽어볼까?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통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나의 브레인이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럼 나는 나의 브레인을 통제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제하려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굉장히 라이트하게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각 장마다 핵심이 정확하게 탁탁 드러납니다. 세 번째, 길고 지루한 솔루션 설명이 아니라 아주 다이렉트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읽을 때 가볍게 읽고 빨리빨리 읽으면서 탁탁 A는 B, C는 D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읽고 나면 그래 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매번 내 감정 상태가 이럴 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보면서 순간순간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기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두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책, 심리책, 뇌과학 심리책은 참 다양한데 너무 전문적이어서 소개하기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적인 솔루션 팁이 미미해서 이건 그냥 지식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읽기에는 좋지만 일반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해서 소개를 못 해드리는 책이 맞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상상 스퀘어의 안 엘렌 블레이르 그리고 뱅상 트리브 두 프랑스 작가가 쓴 이 책은 여러분에게 아주 편안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정서를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짝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술적으로 조절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시다면 당장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